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빙글빙글 도는 거, 몸을 앞뒤로 흔드는 거, 이 모든 행동들은 자폐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자기 자극 행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피지 행동 분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었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면 어린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가끔 보이기도 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혹은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까먹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랑 있거나 다른 아이랑 같이 있으면 또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지루한 곳에 있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루한 강의를 억지로 듣고 있다거나 지루한 모임에 있다거나 줄을 서서 계속 기다려야 한다거나 할 때, 이럴 때 무엇을 하시나요? 핸드폰 보고, 아니면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다거나 다리를 떨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손을 펄럭이고 흔들고 돌고 몸을 앞뒤로 계속 움직이는 등등등의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극 행동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지만 풀어서 설명하자면 나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내가 주고 있는 거죠. 스티밍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상황들처럼 지루하거나 기다리는 상황에서처럼 당신도 우리는 모두 이런 자기 자극 행동들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에게 즐거운 자극을 주는 일 굉장히 많고,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집에서 TV를 본다거나 농구 골대에 공을 넣는다거나 끊임없이 계속 냠냠냠냠냠 군것질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행동들 역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집중해서 뭔가의 과제를 하고 있지 않을 이때에 자기 자극 행동들을 스스로 하면서 나의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을 막 작동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 알고 보면 비슷하다면, 이유가 같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면 대체 왜 우리 아이는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이 자기 자극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모습인 걸까요? 왜냐하면 언어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기술, 놀이 기술, 적절한 여가 기술이 원활하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 계속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즐거움을 주는 행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거죠. 지겨울 때, 내가 심심할 때 하는 행동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다리 떨지 마, 손톱 물어뜯지 마, 이렇게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고기능, 저도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튼 고기능의 자폐 성인들, 대화가 아주 원활한 성인 자폐들 중에는 이런 모습을 문제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없애려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치만 너무 이것만 하루 종일 온종일 이것만 하고 있고 일상에서 방해가 심해요. 그냥 이 아이는 이런 애야, 이럴 수 있는 애야 라고 포기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네,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런 자기 자극 행동은 손을 흔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모습이 매우 다양합니다. 물건을 들고 흔드는 걸 수도 있고요. 물건이 펜이 되었든 막대기가 되었든 젓가락이 되었든요. 혹은 작은 공간에 뭔가를 자꾸 넣으려는 행동일지도 모르고 뭔가를 긁는 행동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긁으면서 살을 긁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살을 긁는 형태일지도 모르고 머리를 계속 꽁꽁 부딪히는 행동일 수도 있고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 같은 말을 몇백 번씩 반복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형태들 중에서 어떤 모습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다른 사람을 긁는다거나 혹은 자기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이런 경우는 남에게 자기 자신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너무 뽑아서 머리가 안 날게 될 만큼이 되기도 하고 손톱을 너무 심하게 물어뜯어서 거의 손톱을 보기가 어렵다거나 계속 말을 반복해서 조용히 해야 되는 장소 어디에도 같이 갈 수 없게 된다거나 학교 수업 시간에 방해가 심하다거나 등등등 분명히 이 자기 자극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학습 그리고 사회화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저는 그래도 치료사로서 아이에게 무언가 더 적절한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더 잘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는 다음 시간에. 그럼 안녕!